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 북에 자극받아 한 핵잠수함 논의 재점화하나.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확인하면서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핵잠수함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기술 수준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되면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이 공식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핵연료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까지 농축할 수 있으나 군사적 사용은 불가능하다. 핵무기 개발에 쓰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고 제3국에서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기조와 맞물려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군 핵잠수함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해군이 최근 경항공모함 도입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면서도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3. 대한민국 핵잠수함 만든다? 김현종 차장 뉴스구 인터뷰 요약. 대한민국 핵잠수함 만든다? 김현종 차장 뉴스구 인터뷰 요약 1.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의미. 고체 연료 사용으로 미간 기업과 개인, 특히 젊은 인재를 우주산업으로 이끌게 됨. 우주산업 2040년대까지 1조 달러 산업 될 것. 한국 국내 우주산업 36억 달러 수준.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큼.
군 정찰 위성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저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음. 현재 대한민국 눈과 귀 역할 할 인공위성 없음. 지침 개정으로 저궤도에 인공위성 쏘아 올려 눈과 귀, 즉 판독 기능 얻을 수 있음. 기술력은 상당히 있음.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 반대급부 없었음. 주권 국가로서 상대방한테서 주권 다시 찾아오는 것. 내 권한 찾아오는데 반대급부 없었음.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2. 국제사회 반발은? 중국, 일본 모두 정찰 위성 보유 중. 우리가 저궤도에 정찰 위성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다른 국가가 우리 내정에 간섭할 이유 없음. 3. 차세대 잠수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때 언급하신 것이 차세대 잠수함. 우리가 잠수함 건조하고 있으며 장수함 능력을 키우는 건 당연, 따라서 차세대 잠수함 건조는 당연. SLBM 기술도 중요함. 핵엔진 잠수함임.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하고는 완전히 별개사.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방한을 우선순위라고 언급. 공감대도 있어 금년에 방한할 것이라 생각. 방한 시 미중 관계, 4차 산업혁명, 경제 등 양자 현안이 많고 이에 대해 대화 나눌 듯.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 5. G11 구상에 대해서 G7 회의 8월 31일, 9월 1일 정도에 열릴 예정. 개인적으로 G11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중. 다만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국가들이 어떤 국가의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이번에 G7에 가게 되면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 협의를 할 필요 있음. 6.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워킹그룹은 효율성 차원에서 도움이 된 워킹그룹이 없으면 직접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를 상대해야 함. 시간이 오래 걸림. 워킹그룹은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함. 4. 미전문가 한 핵잠수함 확보는 한미동맹의 색인장 요인 된다. 한국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의 새로운 긴장과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릭 프렌치 시러큐스대 박사는 8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천왕봉함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해군 함상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프렌치 박사의 이런 주장은 우리 해군이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 간 123협정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123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저제,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의 그 사용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정을 말한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 해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갖는 효용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확보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들과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며 한국의 전략 목적에 부합하는 플랫폼과 핵추진 연료의 획득 방안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렌치 박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방식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 설계, 개발을 추진하는 획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비록 과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 해군이 영내 그리고 국제해양 환경에서 공공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대양 해군이 되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도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비한 해군의 전략, 전력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전력 분야는 잠대지 함대지 타격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중국 항모를 견제하는 항모 킬러 미사일, 기동함대, 중소형 잠수함과 무인 함정을 포함한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 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함상토론회에는 현역 군인과 학계 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